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계가 바뀌었죠? 50%로 줄었고요. 그리고 직접 연계가 없어졌습니다. 평가원에서 답변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는 45문제 중에서 듣기가 간접연계 15, 읽기가 간접연계 11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직접 연계가 한 문제도 안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읽기에서는 비연계 지문이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EBS 연계 교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연계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될 텐데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직접 연계가 없어졌다는 걸 이유로 해서 지문들이 남발되는 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1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엄청 어려운 지문들을 또 엄청 어렵게 만들어서 쏟아붓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연계 지문이 더 늘어난 건 맞아요. 하지만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방식은 예전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비를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간접 연계 시행,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연계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일단 큰 소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연계가 없어졌다고 크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 연계 문제는 원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직접 연계가 6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출제됐던 유형들이 어휘, 어법, 빈칸, 문장 순서, 단락 순서, 그리고 문장 넣기, 이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딱 들어만 봐도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직접 연계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유형들에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접 연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면 간접 연계, 다른 말로 직접 연계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7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영어 실력입니다. 이거는 뭐 연계 정책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늘 적용되는 사실이죠.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영어 실력이 어휘, 문장 해석, 내용 이해,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요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 그리고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는 저는 어휘를 제 1순위에 둡니다. 어휘를 많이 알면 문장 해석하고 내용 이해할 확률이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는 모르는 어휘가 없도록 확실하게 어휘를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문장 해석.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이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접 연계는 동일한 주제와 소재에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주제와 소재의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봤던 연계 교재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할 때 그 지문에 등장하는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어 실력이 열쇠고 그 영어 실력은 어휘와 문장 해석과 내용 이해의 순서대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연계 교재에 충실한 거예요. 뭐 연계 방침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50%나 나오죠. 그리고 직접 연계 없이 간접 연계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간접 연계의 출처는 바로 EBS 연계 교재입니다. 그리고요, 연계 교재가 한번 보세요. 어렵죠.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많은 양의 연계 교재를 소화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연계 교재에 충실할 걸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복되는 주제와 내용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간접 연계의 지침은 뭐냐면 EBS 연계 교재의 주제와 소재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EBS 연계 교재에서 반복되는 주제와 소재, 내용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록 지문은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와 소재, 내용에 맞춰서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주제와 내용이 있으면 주목하시고 그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출간 시기 특징인데요. EBS 연계 교재는 겨울에 수능 특강이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겨울은 1, 2월 정도가 되고요. 여름은 뭐 6, 7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는 6월과 9월 이렇게 두 개로 있잖아요. 그 6월 모의고사에선 언제 나온 게 많이 나오겠어요? 겨울에 나온 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여름에 나온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은요. 그런 출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교재의 출간 시기에 맞춰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특별히 쉬운 독해 유형들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신경 또는 신경 변화, 또 주장, 그리고 일치 네 문제. 이 문제들 7개가 되는데요. 이 문제들은 정답률이 높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들은요. 연계 교재를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계 교재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만큼 쉬운 유형들도 간접 연계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선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는요.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는 출제된 것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따로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수능 영어 어법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숙지한다는 건 최근 기출 3문제하고 당해년도에 모의고사 6개 여기에서 문제들을 추출해서 보면은 충분히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학교를 활용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학교 수업을 연계 교재 학습과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거점으로 삼으세요. 제가 봤을 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데는 학교 수업이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7개의 대비책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면 간접연계 시행, 다른 말로 직접연계 폐지는 수능 영어에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연계교재를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수능 영어에서 바라는 결실을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제가 운영하는 학습 블로그에 자세히 올렸고요. 그 블로그의 링크는 이 영상 게시판에 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소개글에 올렸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수능 영어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알아두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 담긴 선의를 믿고 알아두고 자신의 자리에 전력을 다해 임하면 반드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살아있습니다. 전력을 다해 응원합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